네, 여러분 다시 또 수업을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인 법칙을 이제 막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사인 법칙 자체가 사인 A분의 스몰 a,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C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인 법칙을 진짜로 이제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좀 본 다음에 또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요. 첫 번째 활용입니다. 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 비율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변의 길이, 요거 이제 변이에요. a 대 b 대 c라고 되어 있는 것이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을 만족한다 라는 것 우리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변 자체가 2배가 된다고 해서 요 안에 있는 각도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율이 2배가 될 때 그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 2배가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 좀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패턴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3등분 되었구나 라고 하는데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이 이 각도가 30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고 문제를 풉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변의 길이의 비율을 뭐 3등분을 했다고 해서 이 각도 자체가 3등분이 되어 있는 그런 패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사인 값 자체가 몇 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일반 각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가계 비율이 A 대 B 대 C 뭐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A 대 B 대 C가 3대 4 대 5일 때, 물론 삼각형에서입니다. 지금 삼각형에서 요렇게 A 대 B 대 C일 때 변의 길이, 변의 비율 A 대 B 대 C를 계산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을 하나 좀 알려준다고 보자. 뭐 사인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는 얼마지? 75도입니다. 75도. 12분의 5파이가 뭐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루트 6 플러스인가요? 루트 마이너스인가요?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뭐 이런 조건을 주어졌다고 보자. 그러면 이거는 가계 비율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3대 4대 5면 변의 비율은 뭐 3대 4대 5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어떤 값이 3대 4대 5가 되는 거죠?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이 A 대 B 대 C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직접 이제 저 값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우리가 파이, 그러니까 180도 알아보기 쉽게 합시다. 180도 이렇게 되겠죠. 세각의 합 180도. 그러면 이게 A, B, C의 비율 값을 가지니까 라지 A라는 요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3대 4대 5로 쪼개져 있으니까 3대 4대 5로 쪼개져 있으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3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겠죠. 얼마에서? 180도 중에서 요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보면 1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180도 곱하기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된가요? 그렇죠. 4분의 1. 그러면 얘가 얼마야? 45도 이렇게 된가? 16에 맞죠?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 값
B라는 각도는 어떻게 될까? B라는 각도는 역시 뭐 이거 바로 씁시다. 12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5예요 지금. 12분의 얼마의 4라는 값을 갖고 있죠. 4 곱하기 180도.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60도 이렇게 된가요? 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직접 다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C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 C라는 값은 12분의 얼마가 될까요? 12분의 5가 되겠죠. 12분의 5 곱하기 180도. 그러면 이게 사실은 12분의 5 파이죠. 지금 12분의 5 파이.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75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5도, 60도, 75도 합쳐보면 얼마가 나온가? 180도가 나온가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의 길이의 비율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따라서 A 대 B 대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종 답은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렇게 되겠지. C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안에 있는 값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라지 A 값이 얼마야? 45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값이 45도 다음에 sin B의 값은 60도 다음에 sin C의 값은 얼마? 75도. 지금 이런 비율을 갖고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sin 45도가 얼마지? sin 45도가 얼마니? 루트 2분의 1 대 sin 60도 2분의 루트 3 sin 75도 알려줬죠?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뭐 변의 길이의 비율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알아볼까요? 뭐 교육과정 바뀌긴 한데 요런 거 한번 참고. 우리가 사인 75도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요렇게 합니다. 사인 30도 45도 더하기 30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림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 요런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45도를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45도 요게 45도를 올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30도짜리를 하나 더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30도. 그러면 75도가 되겠죠. 75도가 되면 내가 여기서 요 길이를 갖다가 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삼각형. 그러면 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야 지금? 사인 75도죠. 사인 75도를 원하니까 사인 75도는 이걸 1이라고 놨을 때 요 길이가 사인 75도죠 지금. 이해된가요? 1 곱하기 사인 75도 요 각에 대한 사인 값. 그래서 노란색 값 길이가 요 길이가 결국엔 지금 얼마라는 거야? 사인 75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요 높이가.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니? 요 길이는 여기다 써봅시다.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1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1 곱하기 사인 30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자, 뭐 각도를 좀 비교를 해보자. 여기도 45도고요. 여기도 45도죠.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는 요 길이가 얼마니? 요 길이. 이것에 대한 코사인 값이죠. 사인 30에 대한 사인 30도에 대한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요쪽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는 여기가 얼마니? 여기가 요 밑에 있는 얘. 요 아이가 코사인 30도였죠.
그렇죠? 코사인 30도. 이 길이가 코사인 30이니까 코사인 30에 대한 사인 45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된다고? 사인 75도가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찾기도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법한 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특수각처럼 외워두시면 조금 편하긴 할 겁니다. 15도짜리 우리 보통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5도, 75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75도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4야. 4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긴 쪽이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안에 있는 숫자만 빼면 4죠. 그치 차이가.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뭐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사실도 있다. 그 정도만 인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좀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 유도하면서 좀 잘못했어요. 내용을 좀 잘못 설명을 해가지고 자막을 선생님이 좀 넣어놨는데 그 내용 교과서를 보고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부가적으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그 내용 선생님 강의 내용 자체가 선생님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뭐 결론이야 동일한데 설명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꼭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인 법칙은 이제 어디에서 쓰이냐? 외접원 자체가 보이면 이제 사인 법칙을 일단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외접원 자체가 보이면 삼각형이 외접원이 보일 때는 일단 사인 법칙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외접원이 보인다고 해서 다 사인 법칙으로만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접원이 보일 때 사인 법칙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사항에 그러한 정도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외접원이 보이는 거는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수능 특강 쪽으로 가서 우리 더 많은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의 한 내각과 대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대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그때에도 사인 법칙을 고려하면 됩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내가 이 각에 대한 정보하고 이 각이 길이가 2예요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인 알파분의 2 이렇게 일단 식을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한 내각과요 그것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사인 법칙 자체를 고려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각 A가 30도입니다. 각 A가 30도. 그 다음에 뭐 A 값이 2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다음에 B가 2루트 3. 이럴 때 각 B의 값을 찾으세요. 자, 얼른 모양만 봐도 어때요? 사인 법칙이죠. 그렇지? 당연히 사인 30도분의 2는 사인 B분의 2루트 3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을 하자. 지금 이렇게 글로 써졌잖아요.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머지 각은, 즉 주어진 것 이외의 각도는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얘는 이제 삼각형은 삼각형일 텐데요. 자, 주어진 각 이외에는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 없다. 머릿속에다 이거를 좀 반드시 인지를 좀 하고 갑시다. 각도가 내가 A가 30도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B라는 각도가 현재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이걸 그린다고 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리잖아요. 우리 삼각형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A라고 쳐보자. 이게 30도니까. 그래서 A, B, C 뭐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여기 길이가 A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길이가 여기가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당연히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B가 예각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려놓은 거잖아. 근데 이것일지 아니면 내가 이런 삼각형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2 여기가 30도. 그렇죠. 저렇게 그려졌을지 이렇게 그려졌을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칙 자체를 우리가 쓰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냥 그려놓고 이걸 이제 파악을 해낸 다음에 이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그냥 막 풀거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한 내각과요 그 다음에 어떤 대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봐야겠다. 즉 주어진 것으로만 판단하라는 거야. 주어진 것으로만. 그래서 당연히 문제 이렇게 풀어야겠죠. 이쪽으로 와봅시다.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본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인 아는 것만 그대로 정직하게 쓰는 거야. 사인 30도 분의 2는 어때요? 사인 B분의 얼마니? 2루트 3. 자, 요렇게 사인 법칙 적용해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인 30도는 얼마니?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4가 될 거야. 4. 그래서 4 사인 B는 2루트 3. 그래서 사인 B가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인 B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 1, 2 루트 3이니까 요 각도가 몇 도? 60도라고 생각을 해서 답은 B입니다. B라는 각은 60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각 B의 범위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죠. 배운 대로. 단위원 그려놓고요. 단위원 그려놓고 사인 B가 2루트 3인 각이 예를 들어서 이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답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죠.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쪽 각이 60도가 되는 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또 다른 하나의 각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0도. 그래서 하나는 60도 하나는 120도. 따라서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각 B는 60도 또는 120도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치? 절대로 그냥 풀어놓고 60도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지워버릴게요. 네 번째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에 이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자체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1페이지를 봐보시면
교과서 101페이지를 봐보시면 그쪽에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삼각형 자체가. 자,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A고요. 예, B, 여기가 C.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있는 각도 B를 기준으로 삼각형의 넓이 표기할 수 있겠죠. 삼각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 두 변과 끼인각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사인 B 값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니? 사인 B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사인 B는 ER 다시 처음부터 씁시다. 사인 B분의 B는 ER 이렇게 되죠. 그치? 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사인 B는 ER분의 B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죠. 사인 B 값은 ER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얘를. 그래서 S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A 곱하기 C 곱하기 요거 바꿔보니까 ER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 값이 4R분의 ABC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때 라지 R은 뭐라고요? 왜 저번에 반지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요. 요 공식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R분의 ABC.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R이 R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인 값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인 값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봐보자. 우리가 자 다시 sin a분의 스몰 a는 2r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요런 sin a분의 스몰 a는 2r. 따라서 여기에서 a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지? 2r sin a 이렇게 쓸 수 있죠. 2r sin a. 그래서 이번에는 s를 요렇게 바꿔보자고요. 2분의 1에 자, 2분의 1에 여기 보이는 a 요 a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2r sin a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a 2r sin a 자, 이렇게 바꾸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c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2분의 1 a c sin b에서 c는 2r sin c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곱해져 있니? sin b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sin b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내가 2는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r 여기 두 개 있네. 그래서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S는요. 자, 얘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넓이 S는 2R 제곱분의 sin A, sin B, sin C 뭐 이런 식으로 표기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좀 이것저것 막 난잡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B와 C만으로 표기를 한다든가 B와 C만으로 한번 해볼까요? B와 C만으로 사인 그러니까 라지 B하고 그러니까 이 A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파이잖아요.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파이니까 A 값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러면 sin A가 어떻게 되니?
사인 A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써지면서 이게 파이니까 안 바뀌죠. 그리고 2, 3면에 각이잖아. 그래서 사인의 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인 A 값을. 그쵸? 그래서 뭐 이제 B와 C만으로 표기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R이 살아남긴 살아남는다. 요 사인 A를 요 사인 B 플러스 C로 바꿔도 저걸 좀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을까? 요렇게 봅시다. 우리가 자꾸 지금 딴소리를 하는데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R은 어떻게 돼요? R은 2 사인 A분의 스몰 a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S는 2R 제곱 자 2R 제곱인데 이 R을 뭐 이걸로 한번 바꿔보자고. 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 사인 A 분의 A 하고요 제곱 그 다음 뭐가 붙지?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붙을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약분이 하나가 되고 밑에는 어때요? 이게 4 사인 제곱 A니까 여기도 약분이 하나가 되겠네. 그래서 2 사인 A 이렇게 바꿔지고요. 분의 A 제곱 곱하기 사인 B 사인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2 곱하기 사인 A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사인 B 플러스 C로 바꿀 수 있다고. 사인의 B 플러스 C 분의 A 제곱 사인 B 곱하기 사인 C. 넓이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왜 계속 굳이 하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보니까 뭐 사인 B와 사인 C 그러니까 R을 없애서 표현 한번 해봐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 한번 해봐라. 넓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핵심의 요지는 이거야. 넓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두셔야 될 첫 번째는 얘는 모르면 안 돼요. 얘는 모르면 안 되고요. 얘도 아셔야 돼요. 얘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많은 변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삼각형의 결정 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자, 어떤 삼각형인지 결정하세요 라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야. 그렇죠? 어떤 삼각형인지 결정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n A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주어지는 정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주어질 건데요. 만약에 sin 라지 A 값 자체가 주어지면 얘는 이제 변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사인 A를 그대로 살려두시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기에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야. 사인 A는 얼마지? 2R분의 A 이렇게 될까요? 2R분의 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인 A가 보였을 경우에는 2R분의 A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 사인 A가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변환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A가 보이면 어떻게 하냐? 코사인 A가 보이시면 이거는 우리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할 코사인 법칙에서 할 건데요.
요렇게 변환합니다.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코사인 법칙을 해야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적으로 이제 뭐 사인 제곱 A가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1 마이너스 코사인 A 제곱 A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건데 복잡해지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바꾸지 말고 그냥 2R분의 A의 제곱 요렇게 변환합니다. 이거 뭐 설명 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사인 제곱 A가 보이면 어때요? 코사인 제곱 A가 보이면 얼른 생각을 해봐라. 코사인 제곱 A가 보인다고 해서 얘를 제곱하려고 쳐봐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이렇게 바꾸어서 1 마이너스 2R분의 A의 제곱 요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 sin A가 B sin B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묻는 거야. 어떤 삼각형이냐.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지 말고요. 변의 길이 비율로 변환해서 생각하시라고요. A 곱하기 sin A는 뭘로 바꾸라 그랬지? sin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A 이렇게 바꾸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B 곱하기 sin B는 2R분의 B 이렇게 바꾸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없어질 거고요. A제곱은 B제곱 하니까 A는 B 그냥 그렇게 바로 쓰지 말고 절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라고 놓고 정직하게 사용하세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이거나 아니면 A는 B이다. 그런데 A, B는 모두 다 양수. 변의 길이니까 모두 다 양수해야 되니까 네가 아니고 넣어야 한다. 그럼 답은 뭐라고 쓰겠니? 답은 변 A와 B인 변 A, B가 같으면 무슨 삼각형? 2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시겠다고요. 그렇지?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봐보자. A sin A 플러스 B sin B는 C sin C. 자, 요렇게 봐보면 이제 눈으로 이제 바로바로 해보자. 요거 2R분의 A가 될 거고요. 요거 2R분의 B, 요거 2R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R 싹 없애버리면 여기는 A, B, C가 남아있는 거지. 그렇죠? A, B, C가. A, B, C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게 이제 A제곱 플러스 여기 B제곱 여기 C제곱 뭐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 답해보자.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요. 답을 정확하게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답. 자, 얘는 빗변이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빗변이 C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각이 직각이니? 빗변 C에 대한 대각.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x제곱 사인제곱 A 플러스 2x 사인 A 사인 B 플러스 사인제곱 A 사인제곱 C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을 가진대. 자, 복잡하게 생겼지만 형태는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x제곱 x 있는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게 중근 같는데요. 2차 방정식 중근 가지면 앞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이렇게 하셔야겠죠. 4분의 d는 자 b 프라임 제곱 sin a sin b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요거죠. sin 제곱 a c 어이 복잡해라. sin 제곱 a 플러스 sin 제곱 c 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거 막 이제 없애버리고 싶은데 일단 좀 참고요. sin 제곱 a가 여기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제곱하면 sin 제곱 sin 제곱 a 그럼 묶어내 봅시다. sin 제곱 a로 묶어내면 sin 제곱 a로 묶어내 보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남겠니? sin 제곱 b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남? sin 제곱 a 플러스 sin 제곱 c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전체가 0이 되려면 뭐가 0이어야 되는 거야? sin 제곱 a가 0이거나 또는 어때야 돼? sin 제곱 b가 sin 제곱 a 플러스 sin 제곱 c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sin a 자 sin a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sin a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또는 얘는 뭐죠? sin b는 뭘로 바꾸라 그랬어? 2r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2r분의 b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되는 거니까 2r 제곱 싹 없애고 나면 어때?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패턴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sin a가 0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요? sin 값이 0이 나오려면 y좌표가 0 나오려면 여기가 0이지. 그죠? y좌표가 0 나오려면 동경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동경은 이거 동경 하나, 이거 동경 하나. 0도 하나, 180도 하나죠. 그러니까 a라는 각도가 어때야 되는 거야? 0도가 되거나 180도가 돼야 된다는 소린데 그렇게 돼버리면 삼각형이 되지 않잖아. 그렇죠?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고요. 이것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얘가 되어야 되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돼? 답은 자 빗변이 b야. 빗변이 b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 각 b가 얼마인?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 정도로 사인 법칙은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코사인 법칙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사인 법칙만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고 코사인 법칙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더 넓은 형태의 문제들을 좀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 예전에는요 코사인 법칙을 두 개로 분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1 코사인 법칙이 있었고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현재는 제1 코사인 법칙은 교과서상에서 사라지고 제2 코사인 법칙만 남아서 제2 코사인 법칙을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려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이거 참고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 코사인 법칙 없어졌는데 뭘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렀었는지 우리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면, 자, 여기 A고요.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면, 자, 요 길이가 A죠. 요 길이가 A, 그 다음에 여기는 B, 그 다음에 여기는 C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요. 수선의 발 내려서 요 길이를 생각을 해봅니다. 요 길이. 자, 요 길이 생각을 해보면 C에 대한 코사인 B, 이거 여러분들 계속 지금 선생님이 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처음에 기초 지식 할 때 선생님이 했었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세타고 여기가 빗변이 A야. 그러면 여기 있는 높이를 뭐라고 부르자고? A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밑변을 A 코사인 세타. 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거는 진짜로. 요게 세타야. 여기 직각이고 밑변이 A야. 그럼 여기 뭐라고 불러야 돼?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대화야.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자, 혹시 지금 어색하신 분들은 앞쪽 기초 지식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C 있고요. 각 B에 대한 코사인. 그래서 요 길이가 C 코사인 B 스몰 c입니다. 스몰 c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죠.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B에 대한 코사인 C. 그렇죠. B 코사인 C 라지 C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이런 것을 보고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렀어. 두 개 합하면 A잖아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A는 그냥 이거 보지 말고 한번 불러보자. A는 자, 요 B 코사인 C에다가 자, B 코사인 C 더하기 그 다음 뭐겠니? C 코사인 B 이렇게 된다고요. 두 개 바뀌어서 이쪽엔 A가 전혀 없죠. 요렇게 쓰겠다. 그러면은 이것만 있겠니? 그거 아니겠지. 뭐도 있겠어. B는 어떻게 될까? 한번 불러보자. B는 이쪽에는 B가 쓰이면 안 돼. 그러면 A하고 C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A 코사인 C 더하기 이번에는 C 코사인 A 이렇게 쓴다.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이번에는 A하고 B로만 이루어져 있겠네.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묶어서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렀었어요. 과거의 유물입니다. 과거의 유물.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활용도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 요거는 이제 놔두고요. 진짜로 보셔야 할 거는 제2 코사인 법칙.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 앞쪽에다가요. 요렇게 합시다. 자, 요렇게 보자.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이제 바뀌어 가지고 부르게 되니까 코사인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A, B, C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니? A가 되겠죠. 여기가 B, C. 원래 제2 코사인 법칙도요. 각 C가 직각이냐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코사인 법칙 자체를 일부러 그렇게 안 나누고 그냥 예각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립은 전부 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사실 제2 코사인 법칙은요. 이렇게 불러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똑같이 이렇게 내릴 거예요. 수선의 발 똑같이 내리면 여전히 이쪽은 뭐가 될까요? C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된가요? C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도 생각을 합니다. 이쪽을 우리가 C 사인 B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지. 그렇지. 높이를. 그리고 여기를요. 이쪽을 B 코사인 C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A 빼기 C 코사인 B 이렇게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 A에서 요 C 코사인 B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 안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해줍니다. 요 안에서 자, 요 삼각형 안에서 피타고라스 자, 피타고라스 적용을 해주면 빗변이 B 자, B제곱은 어떻게 돼요? 밑변 아니 높이 C 사인 B 제곱 플러스 아래쪽에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전체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전개해주자. 자, B제곱은 자, 요거 제곱하니까 C제곱 사인 제곱 B 플러스 자,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 코사인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C제곱 사인 제곱 B, C제곱 코사인 제곱 B 두 가지를 묶어낼 수 있겠죠. C제곱으로 묶으면 어때요?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는 1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B제곱은 어떻게 써져요? 요거 먼저 써보자. A제곱 더하기 여기 두 개 더하니까 C제곱만 살아남고요.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구조를 좀 봐보자. B제곱은 한 변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빼기 2AC 코사인 B 자, AC 코사인 B 여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걸 모른다고 쳐봐봐. 이걸 모르고 뭐만 알냐면 두 변과 낀 각을 알아요. 두 변과 낀 각을 알 때 뭐를 알 수 있다?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이에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뒤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A제곱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대로 한번 써봐봐. 여기가 B면 뒤쪽에 B 하나도 안 쓰였죠? 그 각도만 요거 B가 쓰인 거야. A제곱은 뭐가 되겠어? 나머지 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리고 뭐예요? 코사인 A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C제곱은 어떻게 될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얼마? C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모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되게 많은 형태의 그 응용 문제들을 계속 풀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